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상대에게 달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다 여 오해를 바로잡고 싶고 내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억울함에 매몰되어 변명하고 설명하는 데 쏟는 시간만큼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나약한 존재로 깎아내리고 계신 겁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하루를 통째로 헌납하고 내 귀한 감정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상대는 어쩌면 당신의 반응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변명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승리감을 맛보며 당신을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감정을 억누르느라 고통받는 대신 왜 우리가 그런 소모적인 대응을 즉시 멈추어야 하는지 정약용의 철학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보겠습니다. 왜 변명하지 않는 삶이 곧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그 지혜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근거 없는 비난이나 뒷담화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가 툭 던진 말 한마디, 혹은 믿었던 가까운 이가 뒤에서 뱉은 차가운 평가가 가시가 되어 온종일 마음의 정원을 찌르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여전히 버겁기만 합니다.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혹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강해졌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도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짧은 소음 앞에서 마치 처음 인생을 배우는 것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고 관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성실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쏟은 정성이 폄하되거나 오해받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서늘한 기분, 그것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비난하는 그 사람은 과연 삶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흘린 눈물의 무게를 알고 쌓아온 인격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이해력으로 거대한 나무의 일부만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재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좁은 시야를 인생의 표준으로 삼으려 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의 가벼운 입놀림에 인생의 가치를 저울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비난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난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길을 걷고 있었기에 그 길 위에서 누군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비난의 마음을 헌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인 시간을 강도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충분히 증명해왔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묵묵히 버텼고 누군가 비난할 때도 뒤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금 타인의 평가라는 굴레에 발을 묶으려 하는 것일까요?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변명하고 해명하는 순간 스스로 품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할 뿐입니다. 설명하고 변명할수록 그들은 그들의 수준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더 큰 비난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의 법칙입니다. 진흙탕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진흙탕 속의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난이 들려올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비난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의 가시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내면의 단단한 평온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비난의 소음이 들려올 때 그 소음을 삶의 영역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창문을 닫고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비난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품격 있는 거절입니다. 이제 남의 입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정의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억울해하며 해명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밑바닥에는 아주 솔직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즉시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 쏟아내는 차가운 시선, 그 불편한 공기를 견디기 힘들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며 상대의 입에서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내 삶의 온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나의 결백을 확인받고 내 자존감을 안정시키고 싶은 아주 본능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상대가 내 해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로 정당해집니까?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 오직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다면 나는 평생 타인의 손에 들린 저울에 내 삶을 올려두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오늘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내일은 또 다른 이유로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변명하겠습니까? 인정을 구걸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오히려 나는 당신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상대의 자유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헛된 노력을 쏟는 것. 그것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놓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타인의 인정을 통한 안도감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지만 스스로 단단한 뿌리를 내린 사람은 거센 비난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속도대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진짜 두려움의 정체라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대의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입을 여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설명하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상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밀어넣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상대의 비난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해명을 시작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즐기며 더 교묘하게 당신을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 당신을 비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논리적인 설명이나 진실, 어린 해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해명은 또 다른 비난거리를 제공하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결국 변명에 매몰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를 고민해야 할 당신의 귀한 정신이 오로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불안에 잠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나 스스로 지휘해야 할 자리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불청객을 앉혀두고 있는 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모함과 모욕을 겪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고 가까웠던 이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만약 그가 매번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하는데 시간을 썼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지성타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남 탓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난의 소음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붓을 들어 방대한 기록을 남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낮은 수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는 가장 단호하고 우아한 저항이었습니다. 비난에 대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상대가 던진 말에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비난에 응대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마음이 든다면 딱 한 번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변명을 함으로써 내 삶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상대의 비난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해명하려 할수록 상황은 꼬이고 마음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소모적인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고요하고도 강인한 내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세상의 온갖 모함과 비난 속에서도 정약용은 단 한 번도 남을 탓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고립된 시간을 자기 혁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약용이 비난을 대하는 방식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는 타인의 영역이지만 그 말에 흔들려 내 마음을 허무는 것은 나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부를 때 그는 스스로를 학자로 정의했고, 세상이 그를 잊으려 할 때 그는 수백 권의 책을 써내려가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선생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대응하기 위해 붓을 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완성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지혜를 정리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식 대처법, 즉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즉시 내면으로 들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비난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변명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타인의 비난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난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외부의 소음일 뿐, 내 삶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는 무력한 공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 소음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소음을 뚫고 더 높은 차원의 사유로 나아갔습니다. 남들의 평가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지 마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침묵은 상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준 낮은 비난에 내 수준 높은 인생을 대입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소란스러운 말들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약용처럼 자신만의 거대한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통과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비난할까? 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소중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를 물으십시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타인의 비난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존재인지 확인시켜주는 배경음악이 될 것입니다. 비난에 대응하는 행위가 왜 위험한지 정약용 선생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에 맞춰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은 사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나를 맞추는 하향 평준화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좁은 시야로 나를 깎아내리려 하는데 내가 그 진흙탕에 들어가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나는 그들과 똑같은 높이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상대의 비난에 대응할수록 당신은 상대가 정해놓은 규칙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꼴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어 놓고 당신이 괴로워하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의 덫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자기와 같은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당신의 고귀함마저 더럽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의 비난에 대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당신은 그 소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가치를 우아하게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깎아내리려 하지만
당신은 그 비난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증명한 압도적 존재감의 실체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사유와 더 깊은 인격, 그리고 더 훌륭한 성취를 보여줄 때 비난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상대가 던진 비난의 화살을 꺾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양분으로 삼으십시오. 저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안다. 그리고 나는 저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 이런 결단이 서는 순간 비난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비난은 당신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난이라는 소음에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합니다. 상대의 수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그것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치명적이고도 우아한 대답입니다. 변명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당황하고 해명하고 억울해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그 반응에서 그들은 자신의 비난이 효과가 있다는 승리감을 느끼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그런데 당신이 변명을 멈추고 입을 닫는 순간 그들이 쏘아올린 화살은 어디에도 꽂히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게 됩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을 넘어서는 일종의 단호한 절연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면 상대는 결국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은 상대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답변이 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화를 낼 줄 알았고 해명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동요 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비난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난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비난하는 자는 자신의 옹졸함과 초라함을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상대가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여유와 품격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셈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오롯이 당신의 성장에 사용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뒷모습을 보고 험담을 할 때 당신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멀리 앞서 나가 있으면 그만입니다. 비난에 쏟을 에너지를 당신의 일상을 가꾸고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비난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변명을 멈추고 앞을 본 당신은 이미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변명하지 않는 삶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 견고해지고 당신을 향했던 소란스러운 소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비난에 답하는 대신 당신의 삶으로 답하십시오. 그 어떤 변명보다 당신이 보여주는 단단한 삶의 궤적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입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당신의 손과 발이 머무는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동안 비난이라는 소음에 정신이 팔려 정작 돌보아야 할 당신만의 정원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 살피십시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를 곱씹느라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조차 있게 만든 그 소모적인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비난에 쏟던 그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고요한 일상, 당신의 성취,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 때 당신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당신의 하루를 타인의 평가로 채우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꽃, 당신이 즐기는 산책, 그리고 당신이 몰입하고 싶은 작업들로 촘촘히 메워나가십시오. 일상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당신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우는 가장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충만하고 고요할수록 그 어떤 외부의 소음도 당신의 삶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비난하는 이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고요한 평온이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비난이 들려올 때 그것을 당신의 공간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현관문을 잠그듯 마음의 문을 닫고 당신이 가장 아끼는 시간을 펼치십시오. 그곳은 오직 당신만이 주인인 평화로운 왕국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당신의 왕국 밖에서 떠도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올수록 당신은 더욱 견고한 성벽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당신의 일상 속에서 비난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비난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삶의 배경음악조차 되지 못하는 작은 잡음일 뿐입니다. 이제 그 잡음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당신이 짓고 있는 삶의 향기에 더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당신의 일상은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난을 마주하는 당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부드럽고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난에도 변명하지 않는 이 단단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깊이를 증명하는 진짜 품격입니다. 변명을 멈춘다는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품격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곧 당신의 힘이며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평가가 닿지 않는 높은 차원의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비난의 소음은 이제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시켜주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비난에 대처하는 당신의 새로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외부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비난의 희로애락을 결정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증명하는 능동적인 삶의 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흙을 뿌리려 할 때 그 흙을 털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흙을 딛고 더 높이 올라서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없어도 당신의 빛은 사라지지 않으며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의 삶은 이미 온전합니다. 이제 남은 생의 시간 동안 당신을 비난하는 이들의 입을 막으려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을 더욱더 향기롭고 단단하게 가꾸는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혜의 끝입니다. 비난에도 변명하지 않는 삶, 그 고요한 위엄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인생의 태도입니다.